시공업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공업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잘 고르는. 사실 이 영세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건설을 보면 이런 작은 건물들, 동네에서 만나는 작은 건물들은 네네. 사실 좋은 기술자, 또 양심 있는 어떤 시공자, 또 능력 있는 어떤 그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꼭 주지 마라. 사실 네. 모시는 이유는 네. 이런 거거든요. 교수님의 그 레퍼런스 재능과 예, 예. 그런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저희 창업주분들인 교수님한테 예비 건축주겠지만 네, 네.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네네. 진짜로 너무 고통스럽게 이빨 빠진단 말 있잖아요. 예. 교수님이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네네네. 피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알아야 네.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네. 특별히 제가 모셔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예. 건축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제일 용감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 그래서 그냥 뭐 일을 시작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데 이제 한두 번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네. 무섭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워낙 그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과 모시고 이렇게 예.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관계무량하거든요. 네. 사실 여기 들어왔을 때 네. 다 망할 거라 했거든요. 네. 이거 되겠냐. 네.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리서치를 했는데도 근데도 네. 제가 감행을 한 거였거든요. 네. 결국은 장사로 이제 매출이 막 1억 8천까지 올해 막 그래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처음 들으셨죠? 교수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바깥에 한번 잠깐 나가서 네네네. 이 건물 외경을 한번 보고 주변에 좀 상황도 좀 보면 네네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맞아요. 한번 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네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네네. 네, 가시죠. 예. 저희 애정님들이 네. 저의 이제 제가 창업을 장사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 계속 부동산 디벨로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걸 되게 네. 부러워하고 실제로 해보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교수님이 지금 외관에 나와 있는데 예. 이 설계를 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됐는지 네. 그 과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처음 왔을 때는 그 당시 때 저 그 땅이 아주 오래된 2층짜리 아주 낡은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진짜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현장 와서 이런 주변 조사를 하고 네. 또 그 여건들을 좀 살펴보는데 네네네. 근데 이 땅이 가장 이제 그 강호동 대표님께서 잘 선택한 것이 뭐냐면 네네 교수님. 이 땅은 거의 이제 여기 이 네네. 다세대 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만 네네. 사실 다세대 주택 앞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은 이제 영구적으로 건물을 못 지는 그런 땅인데 근데 이 땅을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코너의 역할을 아하.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나 뭐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 코너가 인지성이 좋잖아요. 인지성이 좋고 두 면이 보이니까 맞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는 거의 코너가 아니지만 코너 같은 그런 아주 인지성을 높이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가장 첫 순서가 네. 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이 주변을 좀 잘 살펴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든지 또 도로와 만나는 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앞이 이렇게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건물이 좀 이렇게 잘 도드라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코너 부분에 상당히 좀 큰 창을 둬서 네. 그, 시원시원합니다. 예, 안에서도 바깥을 아주 전경을 볼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좀 내부와 외부를 소통하고 특히 작은 건축물들은 내부를 좀 시원하게 해야 돼요. 창문도 좀 크게 하고 그래야 좀 작지만 넓게 보이게. 네, 진짜 그래서 네. 진짜 교수님 네. 저희 손님 고객들이 뭐라 하냐면 안에서는 엄청 커 보이, 밖에서는 엄청 커 보이는데 예. 안에 들어오니까는 작더라. 예. 되게 좋아합니다. 안에 네. 들어가서 덜 답답하게 느끼더라고요. 예. 창가 쪽을 또 많이 앉거든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건물을 최대한 공원 쪽으로 조금 어필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원 쪽에 나 여기
건물이 있어요라는 거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스스로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코너 쪽을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이제 건물의 입구를 보면 이제 아치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강호동 대표께 네네. 감사를 드리는 거죠. 네네. 통상 일반적인 건축주들은 네네. 아치 하게 되면 공사하기도 힘들고 또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대부분 직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쭉 건물 보시면은 그래서 다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공업자가 하지 말자 했는데 예. 근데 교수님 너무 좋은 게 저희가 포토존이 됐어요. 예. 건물의 완성은 뭐 외관인데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외관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고 화장이고 또 옷을 잘 입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의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주변의 여건들을 보고 그렇죠. 아 맞아요. 그 좀 얘기 해주시면 살짝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아 맞아요. 살짝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교수님이 그때 추천해 주셨어요. 네, 옆에가 회색이고 하니까 그렇죠. 네, 저게 붉은 사람 좀 더 차별화가 있겠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더 차별화가 저희가 있어서 확 튀어요. 예, 확 튀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은 네네. 벽돌에서도 선정을 좀 약간 밝은 걸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산뜻한. 네. 지금부터 이제 내부에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내부를 이제 들어왔는데 이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부 공간을 어떻게 좀 높게 쓰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노출로 해서 공간을 좀 더 높게 그렇게 그 느낌을 주는 컨셉으로 맞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컨셉들이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어느 정도면 좋은가요? 통상 이제 우리가 소규모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조권은 이제 북측으로부터 떼야 되는 거리인데 그게 9m까지예요. 네. 근데 9m에서 3개층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3m, 3m, 3m인데 네,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한 3.2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골목에서 이런 상가들 보면 3.2m, 3m 경우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좀 개방감이 좀 있으려면 한 3.5m 정도 3.5. 되면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죠. 네, 네. 일체에서 너무 뭐 4m까지 써버리면 이제 그 점점 이제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1층을 3m를 쓰게 되면은 3개 층을 못 올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소규모 건축에 법적인 그 제한점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측면인데 인테리어 측면은 이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잘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컬러 컨셉들을 좀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자가 안 나야 돼요. 아, 맞아. 간혹 가다가 이게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저기 보시면 여기도 하나 떨어졌는데 이 타일이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에 맞춰서 그 부자재들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일반 이 업자들이 타일은 우리가 좋은 거를 골랐지만 뒤에 부자재를 싼 걸 쓰면 맞아. 그 1년도 안 지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공자의 어떤 그 경험도 중요하고 또 좋은 자재를 골랐으면 또 거기에 맞는 부자재를 잘 써서 하자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내부에서는. 근데 그 부분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있었냐면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이렇게 메이드돼서 온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예, 근데 좋은 데서 만나서 저렇게 메이드해서 왔는데 예. 제가 이제 건축주한테 별도로 얘기를 했어요. 공사비를 너무 많이 지급하지 말아라. 공정이 진행되는 만큼 돈을 줘야지 맞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분이 하신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두 분을 갈라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제 옆집과의 민원이 살짝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땅이 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물러. 땅이 무르면은 집안 보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이 나오다 보니까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 이제 안반 나온다고 하죠, 이제. 예, 이게 옆집에서 이제 민원 들어갔는데 그게 해결을 못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1억 한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미치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땅의 공사는 한 500만 원어치밖에 안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냐 했더니 시공자가 다음 달에 뭐 철근값이 올라요, 레미콘 값이 올라요, 부자재가 올라니까 선불로 주라. 우리가 선불로 좀 땡겨야 됩니다. 그 그 말 믿고 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현장을 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많이 해봤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일을 했는데 1억 4천이 나간 거죠. 이 계약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그 장치도 네네네. 해놔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꼭 너무 많은 돈을 주지 말아라. 네. 그럼 얼마나 몇 프로를 주는 게 맞아요? 계약할 때 10%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건물이 올라간 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조 네. 건물을 골조가 완성되면 뭐 30% 주고 외장이 다 끝나게 되면 또 20% 주고 네네네. 외장이 끝나면 또 20% 주고 해서 건축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주는 거죠. 건물이 준공하고 나서는 이제 하자 보수 그 보증증권을 끊어서 나중에 하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법적으로 좀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고 여기 공문제 같은 경우는 계단 올라가면 바로 옆에 창문이 큰 창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덜 답답하군요. 네, 그래서 보통 계단이 아주 답답하고 좁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깨야 돼요. 와. 그러다 보면은 계단 쪽도 디자인에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이 그러셨어요? 계단이 예. 저 계단이 지금 엄청 좁아 보이는데 시원하잖아요. 그거를 네네네. 통창으로 만들어서 네네. 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시원하게 또 빛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게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아, 네, 그걸 우리도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죠. 야, 그럼 교수님 또 올라가시면서 계단 한번 얘기해 올라가면서 주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빛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네네네네.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올라가 보시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올라가 보시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통창이 시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답답한 감이 없는 거죠. 네,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2층도 공간을 좀 크게 쓰기 위해서 노출 컨셉으로 가고 이게 오히려 좀 예전에는 보기가 좀 안 좋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빈티지 느낌으로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아치형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아치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고 여성 고객분들이 이런 아치에 대한 느낌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에서 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 그린 네. 이런 조경들을 네. 사실 이게 돈 안 들이는 조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바깥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이 거의 내 건물로 들어온 듯한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 아주 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예. 예.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또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명의 느낌이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공간의 느낌은 저 측면 창에서 빛이 한 빛이 딱 떨어지는 느낌 있죠, 저거. 예, 이런 느낌. 예, 그리고 공간감이 좀 있어서 네, 네. 또 조명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런 시인인 것 같아요. 이제 4층에서는 이제 제일 고려했던 점이 이제 여기를 더 높게 한 거죠, 사실. 예. 여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희 네, 고객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높고. 작은 건축물의 한계를 더 높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층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공간을 거의 1.5배 정도로 더 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층고가 이 몇이죠? 정도 같은 경우는 한 4.34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층고를 굉장히 높여서 또 스카이라이트도 들어오니까 더 이제 공간감의 느낌이 훨씬 더 개방적인 거죠. 4층의 공간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아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죠. 아하. 그렇다 보면은 3층보다도 공간감의 느낌이 훨씬 다르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만 역시. 사람들이 올라와서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건축을 할 때 꼭대기 부분을 네. 이렇게 높게 쓰는 게 공간의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거, 맞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도 좀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하는 거. 그래서 2층, 3층도 이렇게 상관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네. 4층을 그래서 억지로 와보려고 하는 이유가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조명하고 이런 스카이라이트, 이걸 우리 스카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천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위기를 굉장히 네네. 만들어주는 분위기고 네. 이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와 어떻게 잘 만나고 또 내부가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큰 창문이라든가 이런 공간감을 잘 활용을 해서 작지만은 내부에서는 커 보이게 그 외부가 내 건물로 들어온 듯한 맞아요. 그래서 작지만 넓게 보이는 그러한 그 설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의 특별함을 그 건물에서 한 군데 정도는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4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함을 구현한 맞아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전 너무 좋았던 게 결국 교수님 설계사무소와 저희 건축주와 지금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사실 건축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만 저희가 전제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클라이언트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는 게
저희도 굉장히 회사 성장이라든가 또 저희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서로가 도움이 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1평 이 작은 땅이지만은 땅의 위치와 또 라라브레드의 어떤 그 브랜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설계 옵션을 3개, 4개를 준비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지 않았나. 그래서 건축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축사의 노력과 같이 협업하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껏 강호동 대표님하고도 일을 하면서 또 디자인도 마음껏 해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 받아주시니까 하는 네네. 거지.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좀 어렵다. 좀 그냥 아치 하지 맙시다 해버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걸 구현해도 대표님이 맞아요. 딱 수용을 해주시니까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매장 가서 또 저희 예비 건축주분들 애정님들이 네. 교수님한테 또 궁금한 게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초보자들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또 친절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